차트를 분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차트의 중심을 찾아가지고 매수 타점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차트를 딱 보면 어디를 봐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차트를 봤을 때 어디를 먼저 봐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 부분을 오늘 짚어드리도록 하고, 차트를 딱 처음 봤을 때 중심을 찾는 방법, 어느 부분을 유심히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보여지는 이 차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매수 타점이 나와가 있습니다. 제가 매매한 부분도 왜 매매했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차트의 중심을 찾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여지는 차트는 이 양봉입니다. 항상 차트를 볼 때는 양봉의 기준을 봐야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기준 양봉이라고도 하고 세력봉이라고도 하고, 이 양봉을 중심으로 해서 저점과 고점을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거래량입니다. 이런 거래량들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저점과 고점이 되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중심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이렇게 요 라인을 꺼보면 여기가 중심이 되는 거죠. 이 라인이 중심이기 때문에 매수 타점을 잡을 때 이런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중심을 깨고 내려와 있는 종목은 좋지가 않아요. 여기서 지금 반등이 나오는 것도 긴 꼬리가 달린 음봉이지만 이 중심에서 다시 반등이 나오고, 이런 중심 라인에서 꼬리가 달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양봉이 서고 나왔을 때도 이 중심 위에서 마무리를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이 중심 라인에서 주가가 변동성이 많이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형화 시킬 수는 없지만 최적의 매수 타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매수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이 구간은 매수 타점이다라고 인정해 주는 구간이 우리가 최적의 매수 타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차트의 중심은 중심을 이탈하지 않고 위에서 형성이 되는, 위에서 캔들이 형성되는 종목들이 사자마자 바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이 된다라는 부분들을 한번 꼭 기억을 하시고요. 이 양봉에 대한 라인들이 여기 중심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 눌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꼬리가 달리고 꼬리가 달려도 종가나 형성되는 가격이 2400원 라인이죠. 2400원 라인을 훼손하지 않아요. 중간 밴드와 상단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계속 받쳐주거나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하락했을 때의 포인트도 있지만 이건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 구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반등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 라인이 되겠죠. 여기에서 제가 매수 타점을 여기서 이제 매수를 잡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봉에서는 거래량이 많이 실립니다. 이 양봉에서 거래가 많이 실렸는데 결국은 이 양성 종가 부분에서 이 밴드를 훼손하지 않고 계속 위로 반등이 나와요. 밑으로 내려오지를 않고 있어요. 꼬리가 달렸지만 이렇게 음봉이 내려올 때 이 구간이 거래량이 줄면서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럼 장대 음봉이 나왔으면 여기도 장대 음봉이 나왔고 여기도 장대 음봉이 나왔고, 둘 다 거래량이 줄은 장대 음봉이지만 확연하게 차이 나는 거는 이 음봉은 지지선을 이탈해가 나온 음봉이고, 고점에서 음봉이 나왔지만 지지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분차트에서 보면 더 확연하게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양봉을 올려놓고 조정을 받는데 음봉으로 종가가 저가로 마감이 됐어요. 여기서 제가 이제 매수를 했는데 물량을 계속 받치면서 매수를 했는데 종가로 확 밀어버렸죠. 이렇게 종가가 저가로 마감을 했어요. 이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들을 한 종가의 한 2% 정도 밀어버리면, 저처럼 이런 구간에서 샀던 사람들, 분할 매수를 했던 사람들은 수익이 난 상태에서 다음날 시작을 해야 흔들려도 우리가 버틸 수가 있는데,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면 심리가 많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최대한 종가 매수를 할 때는 수익권이나 최소한 마이너스 1% 미만에서 매수를 해 나가는 게 다음날 심리적으로 대응하기가 편해요. 매수를 했지만 종가에 확 밀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2% 3% 정도 손실로,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갭 떠서 상승을 해서 플러스 10% 이상에서 이제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이런 구간들이 여기서 상승을 쭉 했다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구간이잖아요. 그럼 이 라인에서는 충분히 다음날 더 추가 상승을 노릴 수도 있고, 음봉으로 쉬어간다 그러면 2600원 라인에서 이런 단봉이 나오는, 이런 식의 조정을 받는 게 대부분입니다. 거래량이 없이 계속 이렇게 흘러내린다 그러면 장대 음봉, 비교적 큰 음봉, 긴 음봉이 나왔지만 거래가 실리지 않은 상태에서 차트의 중심 라인이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이 중심 라인을 훼손하지 않고 이 중심 라인에서 지지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을 장대 음봉이긴 하나 매수의 타점으로 볼 수가 있다.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이런 음봉이라고 해서 전일 대비 많이 하락했다고 해서 매수 타점을 잡는 게 아니라, 중심 라인에서 지지를 받는 자리가 음봉의 종가라고 한다면 다음날 물론 이렇게 한 번 더 음봉으로 빠질 수도 있지만 이 거래량을 이탈해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 그리고 여기서 들어왔던 물량들이
넘기지를 못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라인에서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매수를 했다고 하면 그 다음날 양봉이 나오는 거죠. 갭 상승 이후에 꼬리를 만들고 다음날 거래량이 또 유입이 되는 걸 또 볼 수가 있죠. 또 그 다음날도 보면 또 요 라인을 지켜줍니다. 이제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와 여기를 비교해보면 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조정을 받고 그 다음날 다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상승을 하는 흐름이 나오는 거죠. 분차트에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수렴의 과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분차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아마 확인이 될 거예요. 그 다음날도 다 상승을 보이는데 여기와 여기까지의 상승폭이 몇 %냐 그러면 보통 35%에 40% 나옵니다. 이 차트의 중심을 찾자. 중심을 찾는데 이 차트 중심에서 상단에서 주가가 놀고 있거나 상단에서 캔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면 좋은 쪽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종목이 되는 거죠. 지금처럼 거래량이 줄어들어야 되는 부분과 이 라인들의 지지선이 되겠죠. 우리가 매물대 차트를 보면 여기가 매물대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지지를 받고 있는 자리, 이평선들의 지지가 나오는 자리, 이런 자리들은 이 캔들을 유심히 봤다가 이 거래량 패턴을 유심히 봤다가 이런 형태로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 음봉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좀 유심히 보고 한번 매수에 동참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차트를 보는 관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거는 이 캔들과 거래량에 대한 이 장대 양봉에서 기준봉이 나왔을 때 거래량에 얼마나 많은 큰 거래량이 들어왔느냐, 그리고 음봉의 거래량이 섰느냐, 그런 부분들을 유심히 보시고, 그 다음 전체 그림에서 지금 보여지는 차트는 전체 보여지는 차트에서 중심 라인을 이탈했는지 지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보셔라. 그러니까 강한 종목들이나 주가가 상승을 준비하고 있거나 관리를 하고 있는 종목들은 상단에서 하단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라는 부분도 중요한 차트를 보는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차트를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이 상단 하단이라고 말씀드리면 중간 밴드를 훼손하고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거래가 실린 상태에서 음봉으로 중단 밴드를 깨고 내려온다 그러면 그 종목은 조금 주의를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 강한 종목들은 중간 밴드를 이탈하지 않고 상단 위에서 캔들이 형성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종목을 선정을 하고 매수 타점을 잡으면 조금 더 차트를 보는 눈을 기를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전체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전체 흐름을 보고 알고 넘어가신다 하더라도 차트를 보는 관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아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라인들, 이런 것들이 왜 떨어지는지, 이런 현상들이 왜 나오는지, 이런 현상들이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제가 예전에 찍은 영상들을 보시면은 아마 아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